안녕하세요. 금융나침반입니다. 저에게 문의를 주신 분은 특히나 이제 햇살론에 관련된 문의를 주신 분들이 이 햇살론을 이용하고 있으면 햇살론 17을 이용을 못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젠가 제가 좀 햇살론 17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땐가 제가 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긴 한데 영상이 오래돼서 그런지 그걸 못 보시고 그냥 햇살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햇살론 17을 이용 못하는 줄 알고 그냥 다른 걸로 문의 주시거나 아니면 햇살론 17을 이용하고 있어서 햇살론을 이용 못하는 줄 알고 다른 문의를 주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오늘은 그래서 둘 다 이용이 가능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답은 가능합니다. 햇살론 17 이름이 너무 비슷해. 뭐 17 하나만 더 붙여 17 하나만 더 붙여놓고 그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도 채무자분 왜 햇살론 17이라고 지었는가 모르겠어. 차이도 심한데 또. 근데 왜 가능하냐? 이게 또 중요하죠. 그래요. 그거 이용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가능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햇살론이나 햇살론 17이나 둘 다 보증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이용을 하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이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기간이 틀리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햇살론은 이제 저같이 좀 오래 취급하신 분들은 예전에 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해서 거기서 보증서 발급해 준다고 해서 신용보증재단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지금은 신용보증재단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통합이 다 됐죠. 그래서 이제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조건으로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햇살론 17의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아니라 국민행복기금 여기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해줘요. 서로 다른 기관이죠. 다른 기관이다 보니까 여기서 해줘도 여기서 상관없이 여기서 해주는 거고 여기서 해줬어도 상관없이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햇살론을 이용하고 있어도 햇살론 17을 이용할 수 있고 햇살론 17을 이용하고 있어도 햇살론을 이용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다만 이제 중요한 게 또 이런 분도 계세요. 내가 이거 둘 다 이용하고 싶은데 어떤 것부터 이용을 해야 돼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또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둘의 조건을 보면 금방 채무자 스스로도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여기다가 햇살론 그리고 여기는 햇살론 17 해가지고 자 먼저 취급점 취급금융사 한번 볼게요. 햇살론의 경우에는 이금융권에서 취급을 하죠. 이금융권 중에서 저축은행에서 가장 많이 취급을 하고 있고 그 후로 뭐 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 그리고 단위 농수협 그리고 산림조합 이렇게 6곳의 금융사 저축은행, 신협, 금고, 단위농협, 단위수협, 산림조합 단위입니다. 단위 농협 중앙회, 수협 중앙회 여기서는 취급 안 해요. 단위농협이나 단위수협 이런 데서 취급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바로는 가장 많이 취급을 하고 있고 승인율이 가장 높은 곳이 아무래도 저축은행이고 저 역시 햇살론을 진행하게 되면 저축은행 쪽으로 진행을 많이 해드리고 있죠. 승인율이 높은 게 최고예요, 솔직히. 금리 차이는 조금씩 있어요. 저축은행하고 여기
그중에서 저축은행이 어떻게 보면 금리가 가장 높습니다. 근데 이게 금액이 뭐 억 단위가 돼야지 1, 2% 차이 나면은 이자가 큰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1, 2%는 솔직히 큰 의미가 없어요. 승인이 얼마나 잘 나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리 따지시는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이런 곳은 다 방문이에요. 방문해서 문의를 해야 돼요. 저축은행 빼고는. 이쪽에 방문해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햇살론 일치는 어디서 취급을 하느냐? 일일금융권이죠. 일일금융권. 시중은행. 우리 알고 있는 그 은행. 국민, 신한, 우리, 뭐 있죠 또? 많이 있죠. 그 지방은행에서도 취급을 합니다. 지방은행에서도 취급을 하니까 시중은행에 방문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시거나 뭐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곳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직업을 볼까요? 직업. 직장인, 프리랜서, 그리고 개인사업자. 가끔 개인사업자라고 하니까 법인 대표분들이 연락이 오는데 법인 대표는 안 됩니다. 햇살론. 햇살론 일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직장인,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이건 동일한데, 다만, 이제 제가 영상을 찍으니까, 저를 추천해 드리자면, 저희는 이 직장인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제 저에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이신 분들이 문의가 종종 오는데, 신협, 새마을금고, 뭐 이런데, 여기 솔직히 잘 승인율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가봐야 될 때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직접 방문해서 문의를 하라고 하고, 저축은행에서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축은행은 이런 상담사보다는, 상담사들도 취급을 간혹 하고 있는데,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본인 사업장이 있는 그 부근에 있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아니면 저축은행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해당 지점에 방문을 해서 이 프리랜서 분들이나 개인사업자 분들은 한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금액을 볼까요? 금액은 햇살론의 경우에는 현재 최대 1,500만 원까지 가능하죠. 햇살론 일치 최대 1,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 1,400은 또 나눠지죠. 700만 원 그리고 특례보증 이용해 가지고 또 700만 원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특례보증의 경우에는 700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최대 300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700이 다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요즘 정부에서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한도를 좀 늘려줬어요. 어찌 보면 이 햇살론도 마찬가지예요. 햇살론도 특례보증이 가능하잖아요. 뭐 재직 기간이 좀 짧으신 분 이전 직장 포함해 가지고 진행도 해주지만 대출 금액도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300만 원까지 추가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최대가 1,500이란 거고, 햇살론 일치는 틀려요. 일반 이 보증 700이 최대, 이게 최대입니다. 이 최대라는 것을 또 깜빡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걸 1,400까지 올려줬어요. 그리고 또 특례 보증을 또 이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나가는 가면 햇살론 일치가 1,400까지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700만 원까지는 거의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더 얹어서 최대 1,400 그 채무자의 자격 사항에 따라서 1,400까지 주고 거기다 또 특례를 추가로 더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고, 햇살론 경우에는 특례가 올해 12월 말까지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말까지만 특례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 특례 보증을. 그러니까 그 사이에 혹시 재직 기간이 짧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햇살론 1, 200이라도 더 이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12월 말 안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 햇살론 17 이 특례 보증, 특례로 인해서 특례 보증 아니죠. 이 금액이 한도가 늘어난 게 내년 3월 말까지, 그때까지는 늘어난 금액으로 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면 아무래도 금액적인 면에서 도움이 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금리 한번 볼까요? 이자. 최고 연 8%대. 이 햇살로는 기준금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씩 틀려요. 거기다가 이제 각 금융사의 가상금리가 붙죠. 가상금리가 붙어서 이제 가장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들이 8%대.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대부분이 거의 8.74%에 많이 나옵니다.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8.64%에도 64%에 많이 나왔고, 이렇게 기준금리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데 솔직히 크게는 차이 없어요. 의미 없어요. 0.몇 프로 그렇게 차이 나니까 뭐 금리가 더 올라간다 그런 걸로는 뭐 고민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이 햇살론 17은 17.9% 일률적이죠. 이제 거기다가 뭐 6개월 더 잘 이용하게 되면 여기서 또 금리 몇 프로 깎아주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데, 요즘 뭐 정부에서 최고 금리를 24%에서 20%로 이제 인하한다는 그 내용 때문에 이 햇살론 17도 금리를 좀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죠. 사실 이게 이제 고금리 대부채 이용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대안을 해라. 1금융권으로 대안해라. 이자는 1금융권 치고는 좀 높지만 대부보다 낮으니까 제도권 안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금리가 높은데, 솔직히 1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상품으로 17.9%는 좀 너무했죠. 차라리 이걸 2금융권을 주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앞에 걸 띄던가 뒤에 걸 떼던가 딱 떼버리고 했어야 되는데 금리가 살짝 높아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는 햇살론도 이용하고 싶고 돈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햇살론 17도 이용하고 싶은데 어떤 것부터 이용을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제가 항상 그러죠. 어떤 대출 이용하거나 그럴 땐 무조건 1금융권 1금융권부터 이용을 하시고 나서 다음이 2금융권입니다. 이 얘기를 하죠. 귀찮고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셔야지 내가 이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럼 답 나왔네요? 이거부터 이용하고 이거 이용해야 되네? 그죠? 근데 이 상품만큼은 저는 순서를 바꾸라고 하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1금융권부터 이용하는 게 당연한 건데 문제가 이 금리예요. 금리 차이. 햇살론 금리 2배예요. 2배. 한 달에 내가 이자를 예를 들어서 10만 원 낼 거 이거 이용해버리면 한 달에 이자가 20만 원 돼버려.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버리죠. 아무리 2금융권이라고 하더라도 이자 차이가 절반 이하로 났다면, 특히나 어차피 두 개 다 이용할 거잖아. 그러면 이거부터 이용을 하라는 거죠. 왜 이거부터 이용하냐? 이자도 이자지만, 자, 어떤 거든 간에 먼저 하나를 받았어요. 그럼 대출이 하나 발생이 돼. 그러면 신용 점수는 하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 신규 대출이 하나 발생되고, 그러면 햇살론이든 햇살론 17이든 이 내부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하락할 확률이 높아져요. 하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햇살론으로 지금 바로 신청하면 1,500을 이용할 수 있는데 햇살론 17부터 내가 먼저 신청을 했어. 그래가지고 햇살론 내부 등급이 한 단계 떨어져가지고 1,300만 원만 가능해. 200만 원이 깎여버린 거예요. 금리는 훨씬 더 낮은데. 이 200만 원 차라리 예를 들어서 이거 1,500 신청하고 이게 1,400 가능한데 이거 받으면 1,200만 원만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200 깎이는 거죠. 어찌됐든 똑같이 금액이 깎인 거라면 이자가 낮은 것을 더 많이 받아야죠. 어찌됐든 이자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니까 이왕에 받는 건데 똑같은 내용이라면 이자 낮은 것부터 받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둘 다 이용을 해야 되는 분이라면 저는 햇살론을 1번, 햇살론 17을 2번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금융사가 틀리니까. 1금융권, 2금융권 틀리니까. 근데 저는 이자를 먼저 봤죠.
이자가 뭐 조금만 차이 난다면 솔직히 당연히 햇살론 일치부터 이용하세요. 근데 두 배 너무 많이 차이 나, 이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부터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취급하는 햇살론은 저축은행입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 이거 이용하실 분 저한테 연락 주시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조합하자면 이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는 저희가 취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직접 방문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편하다. 제 일을 조금 털어보자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결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햇살론과 햇살론 17은 둘 다 이용이 가능해요. 이용 가능. 이유는 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햇살론 17은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기 때문이고, 이 두 가지를 다 이용하고 싶으신 분은 햇살론 먼저 이용한 후에 햇살론 17을 이용하는 게 순서이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